안녕하세요. 경리TV 한아란입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받으셨을 때 기억나세요? 옛날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급여 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사는 방탄상사, 직원은 저로 해보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밑에 쪽 급여 내역이겠죠? 그럼 여기 급여 내역은 크게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으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내역은 크게 기본급, 비과세 항목,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있고 여기서 공제하는 세금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원천세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지급하는 내역을 볼게요. 지급 내역에 어느 회사나 존재하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책정됩니다. 연봉이라면 연봉 나누기 12한 금액, 월급이라면 그 월급이 되겠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이 기본급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본급은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오르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오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오르지 않고 동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비과세 항목인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식대로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근로자의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을 추가로 더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기본급에 포함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 항목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항목은 모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를 모두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겠죠? 다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변동적인 수당인 시간의 수당,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밤 10시 이후에도 일을 하거나 하면 발생되는 수당인데요. 이런 시간의 수당은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는 게 맞고 이런 수당들까지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수당은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만큼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나누기 한 달 근무 시간인 209를 하면 됩니다. 다음 연차 수당은 보통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책정된 연차 일수만큼 다 쉬지 못했을 경우 그 일수만큼의 일당을 곱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게 되죠. 중소기업 중에는 아직 연차가 없는 회사도 있고 연차가 있더라도 연차 수당을 안 주는 곳도 있죠. 연차는 미리 직원한테 연차가 며칠 남았으니 이번 연도 안에 다 쉬세요 라는 공지를 한다면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함정도 있습니다. 다음 상여금도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라든지 1년에 한 번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매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다든지 그러면 모두 상여금에 속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받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수당은 직책 수당, 기술 수당 등 회사 내규에 정해진 다른 수당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중에 이런 수당이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겠죠? 다음 이렇게 지급받는 내역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내역입니다. 4대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속합니다. 보통 4대 보험은 직원이 반, 회사가 반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는 거라 직원 급여에서는 공제하시면 안 됩니다. 4대 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요. 그 요율은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43%,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 고용보험은 직원이 부담하는 요율이 0.8%입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매년 오르는 편이고 고용보험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건강보험은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죠?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 요양을 지원해주는 보험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에 해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회사만 내고요. 이런 4대 보험은 맨 처음 입사했을 때 고정적인 급여만 정해져 있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보험료가 고지되다가 1년에 한 번 비과세를 제외한 총 소득에 대한 보수 총액 신고를 하면 1년분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그게 보통 4월, 5월쯤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월급의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에 곱하기 요율을 해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에 고지된 대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율대로 공제하는 회사는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는 반면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회사라면 정산할 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산하기 전에 그만두면 그만둘 때 퇴사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세인 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원천세라는 것은 회사가 내 세금을 대신 떼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인데요. 관할 세무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율은 6%에서 42%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에 따라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검색하시면 본인 월급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세가 나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런 원천세는 다음 연도 1, 2월쯤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총 소득 금액에서 카드 사용분, 보험료 낸 거, 의료비 등등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정산하게 되죠. 만약 1년에 한 번 계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그만둔다면 그만둔 시점으로 중도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카드 사용분이나 보험료 낸 거 등등은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4대 보험과 원천세는 추후 정산을 통해 본인의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추가로 많이 안 내려면 평소 매월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더 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뗀다고 생각되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4대 보험 정산 때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정산할 때 더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급 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제외한 차익 지급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월급 통장을 만드셨겠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이제 경험하실 텐데요. 그래도 집은 못 사더라도 사고 싶은 건 살 수 있게 차곡차곡 잘 모아봅시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경리TV 한나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